홍카콜라 여세를 몰아서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은 오후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싱크탱크 프리덤 코리아라는 걸 정식 출범시켰습니다. 김재희 변호사님 그 현장을 보니까요. 이 알만한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긴 하던데요. 누가 참석을 하셨나요? 네,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있고요. 그다음에 강현재 한국당 법무특보, 그다음에 류석춘 연세대 교수, 재성호 중앙대 교수 등이 있습니다. 배현진 앵커의 모습도 보이죠.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있던 시절에 어떤 홍준표 전 대표의 계열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분들끼리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냐. 발기인이 근데 굉장히 520명으로 상당히 큰 조직이에요. 이제 그렇지만 그 특별한 점은 의원들, 현역 의원들은 거의 없더라.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, 그래서 현역 의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좀 당내 기반은 약한 그런 조직 아니냐, 뭐 이렇게 물었더니 굉장히 발끈했다고 하죠. 왜냐면 내가 지금 당내에서 경선 4승의 전적이 있는데 당내 기반 내가 가장 강하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. 어쨌든 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나 한상대전 검찰총장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. 네. 자, 홍준표 전 대표가요. 지금 보시면요. 앞에 휴대폰을 갖다 놓고요. 저게 지금 실시간 생중계를 하는 건가요? 이분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 정말 진정한 유튜버가 되신 것 같아요, 배 변호사님. 지금 뭐 TV 홍카콜라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께서 그래도 이제 대선까지 출마하시고 그래도 단단한 기반이 있고 또 당대표까지 할 때도 어떠한 기반 없이 그 본인의 인기로 하셨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한 11만 구독자가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12만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서 아마 저거는 본인도 의지가 있었겠지만 그 관련한 분들이 유튜브를 좀 해라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아마 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로 하는 건지 지금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하는 건지 자세히는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본인이 이제 유튜브를 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그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? 그분이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만당꾼이 정치인이 아니라 만당꾼이 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시던데 이렇게 유튜브에 자꾸 하시는 게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려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송을 해야지 자꾸 이 정부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현실에 대해서만 논평을 한다면 정말 본인이 말씀하시던 그런 정치 패널과 뭐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네. 빨간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요. 지금 현역 의원이 약간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. 왜 그럴까요? 홍준표 전 대표는 그래도 경선 4승이다. 내가 한국당에서 기반이 제일 튼튼하다고 과시하던데요. 그렇죠. 본인은 자신감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. 그동안 살아왔던 스타일도 홀로 가는 스타일이었고요. 그 속에서 생존하는 그런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상황은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.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후보로 나서서 실패를 했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비대위가 등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그동안 거친 표현들, 뭐 막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홍준표 전 대표는 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종일관 보여주는 모습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가 낼 수 있다. 결국 정치인이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것 아니겠습니까? 정당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. 아주 강하고 또 어떤 때는 막말까지 또는 지금은 가짜뉴스의 경계선까지 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정치 스타일, 많은 국민들에게 또 실망을 안겨주는 부분도 있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대위라든가 당을 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의원들이 사실은 가까이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시 같은 동료로, 동집단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또 역시 그동안 전 대표로서, 전 대통령 후보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정치적 결집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본인이 주축으로 한 500명이 넘는 보수 인사들의 모임이 지금 함께 결성이 된 건데요. 아무래도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소속은 한 명 없이도 대통령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요. 김영삼, 이명박, 박근혜를 잇는 우파의 중심축이 되겠다. 이 오늘 회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, 김 의원님? 그래서 저 프리덤 코리아라는 조직이 홍준표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. 그래서 아마 발기인들 여러분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 같고
마크롱은 소속 국회의원 한 명 없이 대통령 된 것은 맞죠. 네. 근데 소속 국회의원이 120명 가까이 있을 때도 떨어진 분이 한 명도 없어진 상황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? 그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? 네. 홍준표 전 대표는요,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더더욱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요,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모래시계 비하인드까지 공개를 하던데요.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송학 PD하고 송진아 작가가 내 검사실로 찾아온 게 94년도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 드라마 소재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을 3번을 했습니다. 이게 내가 드라마의 뭐 주인공이다 내 입으로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느닷없이 지난 대선 때 작가분이 나서서 그 드라마는 홍준표를 소재로 한 게 아니다. 그 이야기 했을 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. 자기들이 찾아와서 그래 다 해놔놓고 20년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대선 때 갑자기 왜 그러냐. 내가 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내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게 문재인 후보가 확실히 되는 모양이구나. 그때 느꼈습니다. 확실히 넘어가는구나.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. 저는 정치판에 들어와서 줄곧 배신만 당해봤지 남을 배신해 본 일이 없습니다. 내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건 아니다. 크리스마스에 이분이 전해준 모래시계 이야기, 나는 그동안 배신만 당했다. 왜 이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, 배 변호사님? 홍준표 대표, 그러니까 의원으로 되기 전에 이제 모래시계 검사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SBS에서 그 축약본을 자기한테 줘서 자기가 그거를 이제 선거 홍보물에 이용을 해서 송파해서 굉장히 압승을 했다라는 얘기가 저 유튜브의 요약 얘긴데요. 근데 이제 모래시계 검사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지난 총선 때 19대 총선이 떨어질 때도 제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? 그때도 모래시계 그 장면을 그 선거 홍보물로 이용을 하셨어요. 근데 노루침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고 지금 거의 한 20년째 이 모래시계 검사로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실제로 뒷이야기는 뭐냐면 이 작가가 홍준표 전 의원에 대해서 이분이 모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나왔어요.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홍 대표님께서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뭐 대답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유튜브를 하시니까 저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는 좀 그만 저 모래시계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누구든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뭐 슬롯머신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하신 것도 다 알고 있고 또 그동안의 검사 경력이라든지 정치 경력으로 많이 알려지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 얘기를 좀 왈가왈가 하시는 것도 그렇게 뭐 보기 좋다 이렇게 평가는 저는 못하겠어요. 네. 나는 배신을 당했던 아이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. 워낙 홍카콜라가 뜨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2만 돌파예요. 이제는 이 100만까지 거침없이 가겠다는 분입니다. 이렇게 되면 코카콜라 측은 어떻게 되나요? 김 변호사님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던데요. 네, 지금 홍카콜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카콜라에다가 이 저 병 마시는 모습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코카콜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코카콜라 측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. 뭐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TV 홍카콜라에 대해서 힘 있는 세력이 코카콜라에 압력을 넣고 시비를 걸어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약에 코카콜라가 압력에 굴복해서 이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으면 나는 홍시콜라로 바꾸겠다. 그러면은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콜라가 뜨게 된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뭐 진짜로 뭐 코카콜라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미지를 망친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걸어올 만한 그 정도 수준의 뭐 파괴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그 특유의 막말과 어쨌든 굉장히 좀 직설적인 그런 화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유시민 작가가 이 대응하는 유튜브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공표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유튜브에서의 그 정치인들의 결전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모래시계에서 본인이 굉장히 속에 가슴에 담아뒀던 부분을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. 배은망덕까지
강력한 언어를 동원해서 나왔던 홍 대표였는데요. 이 홍 전 대표가 이제 다시 한번 변신하는 정치인으로 전당대회에 도전을 하게 될까요? 당은 현재 친박 비박 이 말도 구태의연합니다만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윤리 가시일지 거론됐던 분 중에 한 분이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격을 날렸습니다.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. 당내에 있었던 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절실 좀 화 안 내고.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께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. 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. 저는 뭐 개파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. 대통령의 동지로 하라는데 뭐 신하였다 이런 얘기. 김무성 의원이 과연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르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던가? 이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님 또 당을 이끌어가는 분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다. 당협위원장 교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좋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. 근데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무총장께서 용단을 내리셨는데 그만두셔야 됩니다. 아니 지구당 위원장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모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본인이 거기 속해 있을 수 있습니까? 정치를 은퇴하신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위원장 딸랑 내놨다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. 마치 가슴속에 울화가 있는 듯 터져나왔던 홍문전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. 구체적으로 김무성 의원의 어떤 인터뷰가 이렇게 홍 의원을 발끈하게 한 건가요? 네, 김무성 의원이 지난 17일에 한 월간지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. 특히 이제 과거에 바른정당이 창립됐을 때, 당이 창당됐을 때 그 당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끌어들여서 당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. 네. 만일 경우 그렇게 됐었다면 친박당은 사라졌을 것이다. 그런 얘기를 했고요. 또 하나는 스스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지로 여겼는데 박근혜 전 네. 대통령은 자신을 신하로 생각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런 부분의 인터뷰 이제 내용이 알려졌고요. 특히 이제 당시에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적극 동의했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나왔는데요. 김무성 의원의 이런 발언에서 홍문종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불렀다. 그러면서 네. 제대로 대통령 대접을 했느냐. 근데 그동안에 이 자유한국당, 소위 말해서 과거에 한나라당,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들,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주요한 보스로 등장하면서 이루어졌던 흐름들을 본다면 네.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과거에는 친박에서 또 비박으로 다시 또 친박으로 갔다가 다시 비박으로 가는 여러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같은 동지로 하기보다는 아랫사람, 신하로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던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었는데요. 홍문종 의원 역시 친박답게 다시 또 스스로 먼저 이 포문을 꺼냈습니다. 이런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네. 입장을 내놓았는데요. 결국은 스스로 하지 않기로 했던 당에서의 얘기들, 친박, 비박 가능한 한 얘기하지 말고 잔류판이 이런 표현으로 하자고 그랬었지만 결국은 당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든 친박 진영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비박과의 또 다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요.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 비박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. 하면 징계한다고. 근데 저렇게 그 오랜 시간 있었던 거 왜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? 글쎄, 저거는 아마 홍문정 의원이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하면서 네. 그 울분을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지금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무슨 친박이 장악한 것도 아니고요. 지금 친박이 무슨 힘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원래 뭐 친박 출신도 아니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데 네. 아마 홍문정 의원이 김무성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서 김무성 의원이 이러한 발언한 것 자체가 어떤 계파 문제를 다시 드러낸 것이고 이거에 대한 당의 뭐 징계 내지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당협위원장 탈락한 얘기를 덧붙여서 네. 좀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
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네. 자유한국당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? 현재 당대표 1인에게 정권을 주는 단일 지도 체제, 전당대회에 아무래도 눈길이 많이 갈 텐데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. 배 변호사님, 이 지지도 조사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낙연, 황교안 전 총리 아래로 바로 3위로 치고 올라왔더라고요.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지가 좋았죠. 젊은 보수로서. 네. 그리고 이제 시장직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시네요. 시장직을 그만둘 때도 네. 사실은 어떤 나중에 본인이 희생양으로 해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포석을 두고도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제 그 한국당에서 어떤 젊은 다시 이제 새로운 그리고 뭔가 좀 개혁을 할 만한 이런 네. 이미지로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또 당내에서는 그렇게 기반이 있느냐 하는 점에는 좀 네. 의문이 있습니다. 지난 총선 때 종로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당시에 다 될 줄 알았지만 또 본인이 낙선을 해서 이분이 어떻게 당내 기반부터 우선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있고 그러나 또 여론조사 국민의 여론과는 좀 맞춰가는 것이 또 당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네. 어떻게 좀 좁혀질지 그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명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도 강한 곳, 여권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는 곳으로 집어넣자 이 당협위원장을요 자리를 비워두는 움직임까지 한국당에서 모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지향점은 전당대회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.